반갑습니다. 2023 이공계 특성화 대학 대입 안내를 하게 된 울산경희고등학교 교사 김민석입니다. 함께 살펴보실 내용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특징, 이공계 특성화 대학 입시의 특징, 대학별 전형별 모집 인원, 서류 및 면접 평가, 그리고 전형 결과 및 지원 전략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모두 6개입니다. 카이스트를 비롯하여 광주의 지스트, 대구 경북의 디지스트, 그리고 울산의 유니스트까지 4개의 과학기술원이 있으며 작년에 추가된 전남 나주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5개 대학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보통의 일반대가 받고 있는 제약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항공과대학, 즉 포스텍은 일반 대학교로서 다른 일반대와 동일한 제약을 받습니다. 오른쪽 지도에서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과학기술을 선도할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한 대학입니다. 국가 예산 지원, 그리고 교수님들의 연구비 수주 등으로 상대적으로 풍족한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과의 교류가 원활하며 졸업 후에는 취업보다는 대학원 진학이나 해외 유명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수 정예 교육이나 풍부한 장학금과 같은 교육 및 환경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산학협력이나 창업을 주도하는 대학들로 우리나라 인재 양성의 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의 인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스트는 3C 1P, 즉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과학기술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스트는 4대 인재상으로 창의, 도전, 협력, 배려를 내세우고 있으며 유니스트는 유니스트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니스트의 비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오른쪽 위를 보시면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니스트의 입학처의 말을 빌리자면 인류의 삶이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삶을 의미하며 공헌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만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이며 과학기술 인재 마인드는 연구자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니스트 입시에 서류나 면접 준비에서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니스트는 이 밖에도 인성, 적극성, 관련 학업 능력 및 자기주도성, 관련 분야의 재능이나 창의성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도전, 창의, 배려를 바탕으로 지적 탐구의 즐거움을 가진 학생으로 인류와 환경을 깊이 생각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재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켄텍의 경우도 유사하게 인류 공녕, 탁월한 연구 역량, 기업가 정신, 글로벌 시민의식을 갖춘 인재의 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개의 대학의 인재상을 살펴보시면 과학자로서 요구되는 모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모습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시를 위해 이들 인재상을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의 비전을 모색하는 데도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대학의 주 전공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대학들이 신입생들을 전공을 구분하지 않고 무학과로 선발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희망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대학들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 전공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된 기초과학 분야와 검은색 글씨의 응용공학 분야가 다양하게 있음을 알 수 있고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경영 계열을 별도로 선발하고
인문사회 전공이 포함된 대학들도 눈에 보입니다. 포스텍의 인문사회학부는 전공 과정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강의를 담당하는 전공 교수님들이 계신 곳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옆의 무은재학부는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포스텍 초대 총장님의 호에서 따온 이름인데 학문에는 경계가 없다라는 한자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들은 이 학부에 속해 있으면서 자유로운 학과 탐색이나 학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입시 특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은 신입생의 전공을 결정하지 않고 선발하는 무학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니스트의 경영 계열이나 카이스트의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전공을 지정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일반적으로 수시에서 쓸 수 있는 원서의 개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6개의 원서 이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타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허수가 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단 포스텍은 일반 대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이공계 특성화 대학과는 다르게 6개의 원서 개수의 제한을 받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도 이들 대학은 가나 다군 3개의 원서와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군외 모집이라고 하는데 포스텍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이 따로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면 영재학교나 과학고 학생들과 함께 경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시 과정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후 각 대학별 입시의 결과를 살펴보겠지만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서류평가는 일반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치러지는 서류평가와 유사합니다. 다만 점차 축소되고 있는 자기소개서를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는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는 수학과 과학 교과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가의 초점도 수학 및 과학 교과의 학업 성취도와 관련 활동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연히 합격한 이후의 학업 활동에도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그리고 이들 입시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입시에서 면접은 40에서 50% 정도로 비중이 큰 편입니다.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역량이나 사고력을 평가하는 요소로 학생들의 준비가 꽤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올해 입시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일반 대학과 가장 큰 차이점이 교외 수상이나 R&E와 같은 연구 실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기자 전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빙 서류들에서 자신의 역량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 면접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정시 모집에서 캔텍은 수학과 과학 한 과목의 합이 3 이내 그리고 영어 2등급 이내를 수능 최저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 입시의 특징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올해의 입시에 대해 작년에 발표한 각 대학들의 시행계획이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5월 말에 발표되는 수시 모집 요강에서 면접 등에 관한 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표는 각 대학의 전형 구조를 나타낸 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수시 모집에서는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고른 기회, 특기자 전형의 4가지 유형으로 선발하며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우수자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을 보이는 대학도 있습니다. 켄텍과 포스텍은 정시 학교장 추천과 특기자 전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스텍은 정시 모집도 없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니스트도 학교장 추천 전형은 없습니다. 대신 울산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집 인원에서 카이스트와 유니스트를 보시면 괄호 안에 숫자가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반도체 시스템공학과의 인원을 나타낸 것이고 유니스트는 경영 계열로 모집하는 인원을 표시한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는 얼마나 많은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대학으로 카이스트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치 자료를 제시한 신문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외국고를 포함한 수치가 약 25% 내외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녹색으로 표시된 외국고 전형을 빼면 회색으로 표시된 일반고 학생들의 진학률은 대략 21에서 25%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별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의 전형별 모집 인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의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모집 인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카이스트의 모집 인원 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니스트, 포스텍 순입니다. 그리고 전형별로 보시면 각 대학별로 일반 전형이 가장 많이 선발하고 학교장 추천과 지역인재 전형이 두 번째로 많이 선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3년간의 모집 인원에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지스트의 모집 인원입니다. 수시에서 일반 전형으로 145명, 학교장 추천으로 35명, 고른 기회 15명, 특기자 전형 15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서류 100%로 5배수 정도를 뽑은 뒤에 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 점수와 면접 점수를 5대5로 하여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학교장 추천의 지원 자격입니다. 비고란에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재학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목고나 영재학교의 학생은 지원이 안 되므로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보시면 학교당 인원이 2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경쟁에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른 기회는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기자의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영재성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들로 서류와 면접 평가에서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시는 수능 100%입니다. 10명 이내로 인원을 선발하고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과학 탐구는 2과목을 반영하는데 만약 과학 2 과목을 응시하게 되면 2 과목의 개수에 따라 가중치 5%를 준다는 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스트입니다. 수시에서 일반 105명, 학교장 추천 40명, 고른 기회 15명,
특기자 전형은 20명 내로 선발합니다. 자격 요건은 앞서 설명한 디지스트와 유사합니다. 전형 방법은 일단 서류 100%로 선발된 인원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류와 면접을 6대 4로 하여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로 20명 내외를 선발하며 수학 선택이나 과학 2 과목은 동일한데 과탐에서 2를 응시할 경우에는 1과 동일한 과목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1만 2 과목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네, 카이스트입니다. 수시에서 일반으로 550명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80명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로 80명을 더 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삼성전자와 연결된 계약학과입니다. 그래서 지원할 경우 학과를 지정하여 응시해야 합니다. 학교장 추천에서도 85명 이외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로 10명을 선발하고 고른 기회에서도 40명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로 5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에서는 일반적인 30명의 인원만 선발합니다. 자격 요건은 타 대학과 유사합니다. 전형 방법은 서류 100%로 1단계를 거치는데 작년 입시를 참고로 해서 보면 약 2.5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서류와 면접을 6대 4로 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로 15명을 선발하는데 역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별도로 5명 내외를 선발합니다. 수학 선택 과목은 미적분이나 기하여야 되고 과학 탐구에서는 2 과목을 응시해야 됩니다. 다만 서울대처럼 동일한 1, 2 과목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예, 켄텍입니다. 켄텍은 일반 전형 수시 모집에서 일반으로 90명, 고른 기회로 10명을 뽑습니다. 서류 전형을 1차로 봐서 4배수 내외를 뽑고 해당 학생들을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와 면접을 5대 5로 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면접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이 30이고 창의성 면접이 70입니다. 켄텍에서 보는 면접에 독특한 부분이 있으니 좌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100으로 하여 10명 내외를 모집합니다.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되고 과학 탐구는 2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독특하게 켄텍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 탐구 한 과목의 합이 3 이내여야 되고 영어는 2등급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텍입니다. 포스텍은 수시 모집만 합니다. 정시 모집은 없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320명, 그리고 저소득층으로 5명, 농어촌으로 5명 이렇게 뽑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3배수 내외를 뽑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서류 67%, 면접 33%로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에서는 과학공학계 글로벌 리더로서 잠재력이나 사고력, 그리고 이공계 분야 수학을 위한 기본적 역량과 태도를 보게 됩니다. 유니스트입니다. 유니스트는 수시 모집에서 일반 전형으로 280명을 뽑습니다. 아래 25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 계열로 뽑는 학생들입니다. 지역 인재에서 60명, 경영 계열은 5명입니다. 그리고 고른 기회에 40명, 특기자 전형으로 20명을 뽑게 됩니다. 특기자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전형은 면접 없이 서류를 100%로 해서 신입생을 뽑게 됩니다. 독특한 점은 오른쪽에 비고란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인재 전형에서 울산 소재 고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학교별 인원수는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2배수 내외를 뽑습니다. 그리고 서류와 면접을 6대 4로 하여 최종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수학이나 과학 관련 학업 역량, 과학기술 연구 또는 창업, 그리고 특정 분야의 우수 결과물을 산출한 학생들이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정시 전형은 수능 100%로 해서 10명 내외로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학은 역시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과학은 2과목을 봅니다. 과탐은 서로 다른 과목으로 1, 2가 되거나 혹은 2과목을 2개 다 할 수 있습니다. 2과목의 개수에 따라서 각각 가중치가 10%가 주어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서류 및 면접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지스트입니다. 제출해야 될 서류는 일반 전형의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학생부가 기본 서류입니다. 학교장 추천에서는 추가적으로 학교장 추천 공문을 제출해야 되고 고른 기에는 지원 자격에 관한 증빙 서류, 그리고 특기자는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3건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평가하는 방법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학업 역량, 탐구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을 평가하게 되고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영재성과 잠재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면접에서도 평가 방법을 보시면 학업이나 탐구 활동의 충실성, 진로 계획, 사회관 및 가치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영재성과 잠재력을 추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디지스트 같은 경우는 2022 면접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면접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상황이 변화되면 면접의 방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023 모집 요강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래쪽에 녹색으로 표시된 면접 2020은 코로나 이전의 면접들을 간략히 소개한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고 만약 면접의 방식이 바뀐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스트입니다. 제출 서류는 일반 전형에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학생부, 교사 추천서가 기본 서류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학교장 추천 공문이 추가되어야 되고 고른 기회에서는 지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되어야 됩니다. 특기자 전형에서는 특기 증빙 자료 및 목록을 제출하는데 건수는 5건 이내입니다. 평가 방법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이공계 분야의 교과, 비교과 경험과 성취 수준, 내적 성향, 창의성, 잠재력, 진학 의지, 리더십 등 리더십 및 협동심을 확인합니다.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공계 분야의 영재성을 추가로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은 전공 수학 능력 구술 면접과 내적 역량 구술 면접이 있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전공 수학 능력 구술 면접 대신에 특기 역량 구술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2022에서 면접은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 상황이 바뀌게 되면 코로나 이전처럼 문제풀이 형식의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023 모집 요강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카이스트입니다. 제출 서류는 일반 전형에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학생부, 교사 추천서가 기본 서류이고 학교장 추천에서는 학교장 추천 공문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고른 기회에서는 역시 지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특기자 전형에서는 특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5건 이내로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평가 방법은 학업 성취도, 학교생활 충실도 및 인성, 도전, 창의, 배려,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고 특기자의 전형 같은 경우는 특기의 우수성을 추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면접입니다. 학업 역량에서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는 수학이나 과학 관련 개인별 구술 면접을 보게 되고 만약에 일반 전형이라면 영어 면접을 추가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 과목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게 됩니다. 학업의 역량에서는 지원서를 기반으로 한 질문이고 공통 질문에 대한 개인별 구술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특기자 전형은 특기 관련 우수성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개인별 구술 면접, 그리고 지원서 기반의 질문, 공통 질문에 대한 개인별 구술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좀 기억하실 것은 학업 역량 면접에 보면 준비 과정이 55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수학과학 혹은 수학과학 영어를 치르게 되는데 두 과목 이상의 시험이 이루어질 경우 시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면접 기출문제를 보시면 수학적인 역량을 살펴보거나 기본적인 영어의 학업 능력, 그래서 재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보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과학 과목에서 선택된 한 과목을 또 치르게 되겠죠. 캔택입니다. 제출 서류는 일반 전형에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학생부가 기본 서류입니다. 고른기회 전형에서는 지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서류를 평가하는 방법은 가치평가, 역량평가, 지원적 합성을 평가합니다. 가치평가에서는 깊이 있게 학습한 경험이 있는지, 도전 경험이 있고 혹은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타적인 활동 경험,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헌신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역량평가는 수학과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스스로 학습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인간과 사회에 대해 고민해 본 경험이 있는지, 공감, 정직, 리더십, 설득, 조정의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지원 적합성에서는 에너지 공학 분야에 대한 진학 의지와 활동 성과, 관련 교과의 선택과 학습 역량, 그리고 에너지 공학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공학을 통해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면접은 학생부 기반으로 해서 30%를 보고 창의성 면접을 70%를 봅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은 지원 적합성,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 교과의 기본 학습 역량 등을 평가하게 되고, 창의성 면접은 발산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인문적 통찰 역량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캔택의 경우도 대체로 2022와 유사하게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2023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형별 면접 절차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진행됩니다. 예, 캔택에서 제시한 창의성 면접과 관련된 모의 면접입니다. 적절한 조건이 여러 가지 주어지고 그 적절한 조건을 학생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학생들의 논리적인 사고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타당성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관련 동영상과 문제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텍입니다. 제출 서류는 일반 전형에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학생부가 기본 서류입니다.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모두 지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서류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잠재력과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데, 잠재력을 평가하는 부분은 이공계 소양이나 재능, 학업 열정, 태도, 대인관계 품성, 인재상 적합도 등을 4단계에서 5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학업 능력은 학생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해당 대학에서 수학 가능한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과학공학계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잠재력, 사고력, 이공계 분야 수학을 위한 기본 역량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공계 분야 연구자로서 필요한 창의적, 논리적 사고 능력, 학업 태도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5단계로 나누어서 평가합니다. 면접의 절차는 아래 보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에서 학업 능력 부분은
2022에서는 패스와 페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3에서도 대체로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모집 요강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스텍의 면접 기출문제입니다. 2019, 2020, 2022에 관련된 기출문제입니다. 포스텍에서는 일단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실 수가 있고 포스텍에서 입학처에서 얘기하는 것은 선행학습이나 기출문제 풀이 등을 통한 학습은 무의미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22 기출문제를 보시면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문제 풀이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단계적으로 도와주시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3년간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고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스트의 서류 및 면접평가입니다. 제출 서류는 일반 전형에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학생부가 기본 서류이고 지역인재 전형에서와 고른기에서는 지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전형 다 모두 기타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고른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2건 이내로 제한시켰고 특기자 전형은 3건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학교생활 충실도 및 인성 등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특기자 전형은 특정 분야의 우수성을 추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면접은 서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계열 적합성, 특정 분야의 우수성과 과학적 탐구 능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대체로 2022와 유사하게 2023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역시 입학처에 문의해 본 결과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면접 등은 변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023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스텍은 면접 기출 문제를 죄송하네요. 잘못 들어갔네요. 다음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전형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공계 특성화 대학별 전형별 수시 경쟁률을 나타내었습니다. 제일 왼쪽에 한국에너지공대가 있는데 에너지공대는 시입생을 2022부터 받았기 때문에 수시 경쟁률의 어떤 통계적인 개념을 살펴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은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포스텍,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각 대학별 전형을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없죠. 대신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의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울산 지역의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경쟁력의 분포는 약 10대 1에서 25대 1 사이가 되고요. 정시 모집에서의 경쟁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니스트에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최근 4년간 신입생의 입학 성적 현황입니다. 사실은 서류평가가 들어가고 면접이 중요한 전형 요소로 작용되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성적의 수치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참고해서 보시라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수치를 보시면 이거 각 연도별로 이공계열과 경영계열을 구분하였는데 대략적으로 1.5에서 1점대 후반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대학별로 구체적인 출신 학교 유형별 입학자 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스트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에서 푸른색이 일반고 학생들인데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과학고 학생들의 숫자도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경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2019년도에서 왼쪽으로 2025년도로 오면서 일반고 학생들이 수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의 두드러진 강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우수자 전형에서도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지스입니다. 역시 그 학교장 추천과 일반 전형과 수능 전형이 같이 있는 곳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자료들은 대학 알림위에서 정보 공시로 공개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제시하는 자료의 틀이 조금 달라서 지스트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과 일반과 수능 전형이 같이 섞여 있는 데이터로 제시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하여튼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강세를 띠고 있고 수능 우수자 전형에서도 일반고 학생들이 강세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는 앞선 대학들과는 조금 다르게 일반 전형에서 푸른색의 일반고 학생들이 언뜻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강세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전형을 중심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텍입니다. 일반 전형에서 지금은 없어진 창의 IT 인재 전형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푸른색의 일반고 전형 학생들과 과학고 학생들이 거의 유사한 수치로 섞여 있습니다. 패턴을 보시면 2019에서 2021로 가면서 일반고 학생들이 수치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과학고 학생들은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유니스트입니다. 일반 전형에서 과학고 학생들도 많이 입학했지만 일반고 학생들의 수치가 훨씬 더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에서 확실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울산 지역의 학생들은 유니스트의 지역인재 전형을 많이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서 수시 모집에서는 수학이나 과학 교과 성적의 관리나 관련 교과 활동에 집중하여 관리하셔야 됩니다. 또한 일반고 진학 비율이 높은 대학과 전형, 앞서 보셨던 그래프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전형들을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한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유니스트의 지역인재 전형을 울산 지역 학생들은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특별 전형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군의 모집을 활용하시면 되고 수능 준비는 수시든 정시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는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표현은 작년에 해당 강의를 하셨던 선생님의 표현을 그대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면접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학별 그 면접 방법 및 절차, 그리고 면접 후기 수집 및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만약 2개 이상의 교과를 준비해야 될 경우 카이스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시간 내에 과목을 풀 수 있는 시간 분배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학별 기출문제를 반드시 먼저 풀어보셔야 합니다. 매년 3월 말에 제시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분 점수가 반영된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모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설사 정답을 맞히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면접 간의 질문에 집중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창의성 면접 같이 정해진 답이 없는 상태에서 개념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경우에는 그 각각의 개념들이
상식적인 이치에 맞는 개념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참고하시려면 아까 보셨던 켄텍의 그 모의 면접 문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해당 설명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7번째는 관심 분야에 관한 기본 개념과 최근 동향이 파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관련 내용을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자신의 활동이므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지식을 좀 더 심화된 지식으로 확장해 가는 노력들을 많이 해두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기소개서의 지원 전략입니다. 모든 문항을 충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간혹 동일한 답변을 다른 문항에 붙여넣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성실성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 나열보다는 구체적인 활동의 과정이나 노력을 중심으로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진로를 변경하였다면 변경을 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설득력 있게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약점을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의 과정으로 진솔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진학 이유, 동기부여를 진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진로와 진학 계획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의 노력도 함께 기술하면 자기소개서의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내용들은 다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올해 좋은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